구조방식 분석 로직 사례 1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 2로 제목을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사례 1에 이어서 보시는 게 아마 연속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1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측정 도구라고 하는 이 도구의 구성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도구와 관련돼서 분석의 로직이 CFA를 거치고 이 CFA의 종류가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변수 계산을 한번 하고 변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모델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모델로 가는 이런 로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변수 계산이 되는 이유는 이 도구의 구성 체계가 1차와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방식 모형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방식 모형 분석이 요즘에는 어떤 간호학이나 또는 보건학 또는 의학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자연 계열하고 융합된 융합 학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방정식이 사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구조방정식 성질의 특성상 보통 이제 보면 결측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정규성을 확보하고 요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척도의 구성도 동일하고 통일성이 있고, 자, 그러면 요런 종류일 때 이 구조방식 모형의 적합도가 잘 나온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측치가 반드시 없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자, 요런 조건일 때가 좋다라는 뜻이지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의 성질 자체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모델의 적합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적합도가 좋게 되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데이터의 조건을 갖춰주면 당연히 적합도가 좋으니까 구조 모형에서 원하는 모수치 추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 것이 주로 보면 사회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식 모형 분석을 할 때도 어김없이 우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클리닝이라 하기도 하고 데이터 정제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분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측치를 없애기 위해서 결측값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외도, 첨도 이런 것들과 같은 기술 통계를 해서 단별량 하나하나를 다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로직을 일단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데이터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교차 분석을 한다거나 해서 연구 대상에 문제가 없음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보시면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자, 이렇게 가져와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확인적 요인 분석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자, 확인적 요인 분석 영어로 하면 CFA죠. CFA. 그래서 1차 CFA가 있고 2차 CFA가 있고,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 계산의 과정을 주로 거치게 됩니다. 자, 요 사이에 변수 계산의 과정을 주로 거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측정 모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CFA에서 요거는 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점점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조 모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 모델 분석. 그래서 요거를 앞에 있는 표에서 보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이다. 사실 뭐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이 자, 이렇게 이제 구조 모델 분석을 하는 거죠. 사실상으로 보면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다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뭐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형은 실제로는 이게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조 방정식 모형은 그냥 이제 구조 모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요런 로직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또 로직이 또 있어요. 하나하나의 로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이론적으로 아셔야 구조 방정식 모형 설계도 할 수 있고, 설계도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자,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